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하겠는데요. 오늘은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이슈들이 두 가지나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있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인데요. 이건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과 관련된 일입니다. 오는 8월 실시될지조차 불투명한 한미연합훈련을 놓고 한국과 미국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부가 바이러스 확산 등을 빌미로 취소 또는 연기를 검토 중인 올 8월의 한미연합훈련의 내용을 놓고 미국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훈련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능력 검증 성격으로 진행하려 하는 반면에 미군은 연합 대비태세 점검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양측 의견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군은 3월에 실시할 예정이었던 전반기 연합훈련을 무기한 연기했기 때문에 대비태세 유지에 문제가 있다며 하반기 훈련은 대비태세 점검 훈련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정부는 현 정권 임기 내에 전자권 전환을 위한 완전 운영 능력, 즉 FOC를 검증하려면 올 8월 훈련은 전자권 전환 검증 절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 정권 임기 내에 올해 전자권 완전 운영 능력을, 내년에 완전 EM 임무 수행 능력, 즉 FMC를 검증하고 현 정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전자권 전환을 완료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며 이를 대체할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사 창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한미 양측의 의견 대립은 최근 유엔군 사령부가 북한의 GP 총격을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한국군의 입장을 반박하고 한국군이 이에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한미연합군의 갈등과 균열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거 바로 한미동맹의 유지죠. 그리고 주한미군의 주둔 유지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이제 곧 한미동맹 폐지로 연결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주한미군의 이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이 안보 리스크를 상당히 상쇄시켜주기 때문에 한국의 국가적 신인도, 경제적 신용도 이런 것들을 상승시켜주는 그런 요인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국가 신용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투자도 할 수 있고, 우리 주식시장에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고, 또 우리나라에 또 외국 기업이 투자를 하고, 또 수출 거래를 하고, 거래가 장기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기업하고 누가 거래를 함부로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게 전부 주한미군의 주둔 때문에 대한민국 안전하구나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자권 전환을 하면서 전자권 전환은 바로 이 주한미군 철수의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주한미군 철수하면 이제 한미동맹이 해체되는 것이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데 이 전자권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세 단계가 필요합니다. IOC, 즉 이제 기초 운영 능력. 한국군이 제대로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느냐라는 검증을 해야죠. 그거 작년에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제대로 안 했죠. 사실은 훈련 거의 안 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하는데 그것조차도 반격 훈련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은 공격을 받으면은 방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반격을 해서 북한을 제압하고 통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작년에 반격 훈련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 훈련을 할 때 에이브람스 한미연합 사령관은 부친상을 당해서 미국으로 휴가를 갔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와서 그냥 하여튼 사실은 정치적으로 그냥 하자라고 하면 다 되는 거니까 모든 것은 정치적 행위지 실제적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에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의 기초 운용 능력이 있다라고 합의를 봐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이제 완전 운용 능력, 즉 FOC를 이제 검증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한국군이 정말 제대로 작전을 다 하느냐, 할 수 있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이거 올해 검증하겠다는 건데, 아시다시피 올 3월 훈련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8월에 원래는 이제 UFG,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그거 하면서 이제 이거 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코로나19 이 문제로 제대로 못할 가능성 아주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 재작년, 올해 이런 식으로 한미연합 훈련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한미연합군이 제대로 된 북한에 대한 대비태세가 실제적으로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로 됐다 치고 이제 이건 겁니다. 된다 치고 엔터.
그러면 뭐 세상에 전쟁 어려운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아들만 해도 뭐 이 배틀그라운드 이런 컴퓨터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마치 자기가 세계에서 가장 싸움 잘하는 저격수인 줄 착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컴퓨터로 됐다 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몇 년째 해오는 건데 그거 가지고 한국군이 전자권 그대로 다 수행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완전히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리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훈련 제대로 안 했으니까 올해는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실제적인 거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미군 측의 주장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도 역시 대규모 한미연합 훈련을 검증하는 것은 거부하면서 전자권을, 즉 한국군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을 다 지휘할 수 있다, 그것도 미군까지 엎어서 지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훈련을 하자라고 우기는 것은 오직 이 한국의 안보는 필요 없고 임기 내 무조건 전자권을 전환시켜서 주한미군 철수의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런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로 우리가 정말 큰 불행을 겪고 있지만 이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장기적으로 살려줄 수도 있다라고 제가 초창기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 코로나19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올해 해야 되는 이 FOC 이 검증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년에 해야 되는 이 FMC 이제 완전 임무 수행 능력 이거 검증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2022년 이 정권이 끝나기 전에 스케줄상 전자권을 전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천운이 닿아서 혹시나 정권이 보수 정권으로 교체가 되어서 전자권을 다시 연기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하나의 희망을 걸고 있는데 코로나19로 훈련을 하지 말자, 실제적인 훈련을 하지 말자 라고 하면서 전자권 전환이고 컴퓨터로 됐다 치고 아유 우리 아들도 지금 뭐 컴퓨터 상에서는 정말 세계 최고의 저격수입니다. 말이 됩니까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이거 우리 국민들께서 아니 어떻게 실제 훈련도 안 해보고 뭘 된단 말이냐 라는 그런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한미연합훈련 제대로 안 하는 것이 대한민국 살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안 하면서 전자권 전환이고 이거는 할 수 있다, FOC 검증 완료 한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 낭떠러지에 밀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람은 한미연합훈련 제대로 하지 말고 그리고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전자권 전환 이거 임무 완전 임무 수행 능력 검증 올해는 실패했다, 제대로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에 하자라고 1년 미루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살리는 길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군이 전투기에 탑재하는 GPS 정밀 유도폭탄용 키트를 대량으로 도입하는 정밀 유도폭탄 4차 도입 사업을 확정했다는 소식입니다. 방위사업청은 4,7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27년까지 신형 GPS 유도폭탄 5,000여 발을 도입하는 GPS 유도폭탄 4차 사업을 확정했으며 이에 따라 오는 3일 미국 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받고 본격적인 입찰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4월 28일 미국 레이시온과 보잉 등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가졌으며 두 업체는 각각 페이브웨이2와 JDM 모델을 가지고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레이시온은 기존의 레이저 유도폭탄인 페이브웨이2에 GPS 유도 키트를 통합해 정밀도를 1m급으로 끌어올린 페이브웨이4를 제안 중이고 보잉은 GPS 단일 유도 키트를 사용한 JDAM을 제안 중입니다. 페이브웨이4는 정밀도가 매우 뛰어난 대신에 가격이 비싸고 JDAM은 가격이 매우 저렴한 대신 명중 오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국산 정밀 유도폭탄인 KGGB와 기존에 확보한 JDAM 그리고 페이브웨이와 더불어서 이번 사업을 통해 5,000여 발의 정밀 유도무기를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수만 발 이상의 정밀 유도폭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자,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도입할 것은 이 GPS 또는 이 레이저 유도 키트와 더불어서 BLU-109 벙커버스터 2,000파운드 벙커버스터예요. 그리고 이제 마크 84 2,000파운드 폭탄, 그리고 마크 83 1,000파운드 폭탄, 마크 82 500파운드 폭탄 등 다양한 종류의 폭탄을 이제 합해서 5,000여 발을 도입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뭐 과거에 월남전이나 또 그 이전에 한국전, 그 이전에 2차 대전 이럴 때 보면 융단 폭격해가지고 한 번 작전할 때 뭐 수천 발 때려 붙고
하는 이런 걸 봐왔는데 그런 거 사실은 지금 이 현대전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 정말 제대로 됐는데 딱 한 군데 확실하게 때리는 게 낫지 대충 막 쏟아부어가지고 하나 그냥 어떻게 얻어 걸려라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옛날식이고 그렇게 수천 발 쏟아붓던 것을 요새는 2000파운드 폭탄 한 두 발로 그냥 딱 해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정밀하게 진짜 때릴 때만 때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JDAM 같은 경우는 GPS로 유도를 하는데 GPS 오차가 평소에는 한 12m 돼요. 그런데 이게 전시대로 가면 이제 밀리터리 코드로 전환하면 한 2에서 3m 정도로 정밀도가 확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레이저 유도 기능까지 더한 이 페브웨이 시리즈는 거기다가 레이저까지 유도를 하니까 레이저 유도, 거기다가 GPS 유도 또 따로따로 선택을 하든지 보완해서 하든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페브웨이 시리즈는 가격이 더 비싸요. 그래서 이제 훨씬 더 정밀한 1m급. 그래서 뭐 여기 창문 바로 그냥 뚫고 들어와서 안에서 폭발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페브웨이 시리즈의 레이저 유도 폭탄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레이저 유도를 하려면은 레이저 유도하는 그 타겟팅 포워드라든지 아니면 우리 특수부대들이 나가서 이제 레이저로 또 조사를 해주는 이 항폭 유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도 더 좋아야 되겠죠. 아무튼 우리 공군이 이렇게 정밀 유도 폭탄을 한 5,000발 정도 더 구입한다? 이건 뭐 대단히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고 이것도 아마 전자권 전환하기 위해서 또 이 일본에 사실은 지금 이제 유엔사 후방기지 그래가지고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이 포탄들 다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딱히 많이 가지지 않고 전시회 때면 그거 가지고 와서 쓰고 나중에 후불 계산해주고 이제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그 유엔사 후방기지에 있는 거 그 사용 의존도를 점점 줄이고 우리가 이제 더 많이 뭐 재놓겠다 이거죠 시체말로. 그러면 우리가 많이 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첫째 돈 주고 사야 되죠. 선불로. 근데 전쟁 안 나면 이거 어떡합니까? 못 쓰죠. 그러면 쓰게끔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비용을 들여서 계속 이거 수리하고 개량을 해야 되죠. 이 폭탄도 계속 개량을 해야 됩니다. 왜냐? 이 안에 내부에 있는 이 화약이나 폭약 이런 것들이 습도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변질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개량을 해야 되고 이 유도 키트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수천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계속 개량을 해줘야 돼요. 이제 이런 유지 비용이 들죠.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너무 오래돼서 사용할 수 없으면 버려야 되죠.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 들여서 산 이 폭탄들 버려야 되죠. 그게 이제 우리가 직접 모든 것을 전쟁을 수행하겠다라고 하면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거 하지 않고 그냥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에 그게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전쟁 안 나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전쟁 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당장 쓸 만큼 한 열흘치 정도만 가지고 있고 그 이웃권은 일본에서 가져와서 그거 다 쓰고 그 일본 거 아닙니다. 미군 겁니다. 주일 미군에 있는 탄약고예요. 가져와서 쓰고 나중에 다 계산해서 바가지 쓴 계산이 아니고 소비자가로 딱 계산해주고 후불. 전쟁 안 나면 우리는 돈 안 써서 좋은 거고 이제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바꿀 필요는 있을까? 뭐 그렇지만은 저는 우리 군사력이 강해지는 것 이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항상 평가하기 때문에 뭐 잘됐다. 불행 중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공군의 독자적인 정밀 타격 능력 왕창 강화될 것 같아서 뭐 그 부분은 기쁩니다. 세 번째 소식인데요. 와, 이거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정부가 북한의 주식과 부동산 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어서 각계의 반대와 우려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북한의 한국 시장 진출에 대한 근거 조항까지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30년 만에 해당 법을 대폭 개정하면서 북한 기업이 한국에 와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에는 북한인들이 국내에 들어와 공동조사와 연구, 저작과 편찬은 물론 각종 음악과 공연, 영화를 만들고 상영할 수 있으며 방송 프로그램까지 공동으로 제작하거나 상영하는 것도 허용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와 23975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인데요. 통일부는 당장 실현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쌍방의 교류를 트는 개념이 필요하다라면서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정부가 5.24 조치를 사실상 폐기한 데 이어서 추가로 등장한 독자적인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으로
미 정부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내 시장에서 영리 활동을 벌이고 각종 공연과 문화 콘텐츠를 제한 없이 유포할 수 있다는 것은 북한의 선전선동과 심리전 앞에 우리 국민들을 완전히 내몰겠다는 것인데요. 세컨더리 보이콧의 위험성을 넘어 자칫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이런 위험한 발상이 우리 정부에서 나왔다는 것에 정말 충격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북한의 경제를 개방하고 이런 것들도 충격적인데 저는 문화를 개방하는 거 이게 더 충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이 네이버 다들 구독해서 휴대폰에서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가 보고 싶은 언론사 이렇게 선정해서 보시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또 문화일보, 데일리안 이런 거 선정해서 봅니다. 또 뭐 거기에 뭐 H모, 경모 이런 거 보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런 건 뭐 절대로 구독하지 않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만약에 네이버에 노동신문이 깔린다. 저는 당연히 봅니다. 왜냐? 저는 북한학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봐야 되죠. 또 우리 보수 시민들 중에서도 보수 성향의 시민들 중에서도 북한인들이 얘들이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느냐 한번 보고 싶어서 또 노동신문 구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제 극좌 또 친부 이런 사람들 천지로 있지 않습니까? 또 기영모, H모 이런 신문들 구독하는 사람들 또 그쪽도 은근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노동신문도 구독하겠죠. 네이버에 노동신문이 지금 조선일보 300만 구독인데 노동신문 400만, 500만 될 수 있어요. 네이버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가 1년에 이제 수십억 원 기사료를 받고 기사를 이렇게 줍니다. 아마 그러면 우리 네이버 또 다음에서 노동신문에 일주일에 1년에 수십억 원 또는 수백억 원의 돈을 줄 수도 있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조선중앙통신 그리고 뭐 예능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뭐 JTBC 이런 방송국에 북한 예능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또 아이들이 점점 북한의 인지공작에 세뇌되어 가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정말 북한이 원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 갈 것이고 이걸 지금 우리 정부가 바라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 정부의 목표가 뭡니까? 저는 이 보수야당의 이 무기력한 이 결과 그리고 행동들에 정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180석 이상을 그들에게 줬기 때문에 이런 법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아무리 반대해도 패스트 트랙에 태워가지고 해버리면 되니까. 정말 이 무기력한 보수야당. 저는 이 여당을 심판한다. 이거는 뭐 아니고 야당을 심판해야 됩니다. 이따위 결과를 낳게 한 우리 국민들의 애국 국민들의 기대를 무너뜨릴 이따위 결과를 낳게 한 저런 보수야당 정말 심판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해도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든 사람들 정말 제가 계속하면 더 큰 분노가 일으켜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자제하면서 우리가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에 완전히 대한민국이 노출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바라십니까? 그리고 중도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는 바라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있고 나서 다른 게 있는 겁니다. 중도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진짜 여러분들 자식이 조선노동당의 선전선동부에 완전히 세뇌될 수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